네, 안녕하세요. 김경옥의 커리어스쿨 김경옥입니다. 오늘은요, 며칠 전에 지인분께서 육아휴직 중이신데, 회사에서 모르지 않냐, 지원하는 회사에서 모르지 않냐라는 거예요. 굳이 제가 말할 필요 있어요? 괜히 불리한 거 아닌가요?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더 원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고, 뭐, 짧게 단기적으로 근무하셨던 거, 뭐, 2, 3개월 근무하셨던 거, 요런 거 삭제해도 돼요.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뭐, 2, 3개월 근무하셨던 거, 이런 것들은 뭐, 근데 그 기간을 안 적어 넣으면은 회사에서 이제 경력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봉 협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불리할 수 있을 텐데, 육아휴직, 지금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 그분들 이제 이직하시려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지금 회사에서 육아휴직 받으시고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육아휴직 하시면서 새로운 이제 시작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휴직 상태인데, 아니면 지금 잠깐 뭐 육아휴직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라도 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직하려는 회사에 육아휴직 상태인 걸 말할 필요 있나요? 그 회사에서 모르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원칙,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는 뭐 육아휴직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키는 원칙과도 같은 거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예요. 그게 첫 번째고, 자,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어떤 우리가 사실을 아니면 나에 대해 소개하거나 어떤 거를 뭐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예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불리한 거를 내가 먼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리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랑 내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는 거랑 침묵을 지키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왜 우리 피고인한테도 묵비권은 정당하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내가 불리한 거에 대해서 솔직하겠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나는 하지 않으니까요. 라는 이유로 내가 불리한 걸 먼저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피고인한테도 인정되는 권리니까. 근데 굳이 내가 뭐하러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누가 어떤 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그 대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하러 나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까? 그런 선입견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런 게 이제 내가 솔직해지고 싶어요. 솔직하면 사실 나는 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에 솔직하고 싶어서 나의 단점이라든가 치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사실 이렇게 힘들었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뭐 내가 사실은 이랬어.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거는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처음 만난 자리잖아요. 면접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처음 만난 자리에서 굳이 나의 치부를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우리가 뭐 섬자리를 나갔어요. 결혼할 사람 많으면 이제 소개팅을 나갔어요. 근데 난 솔직하고 싶으니까 나의 단점들을 막 얘기해요. 경우가 사실 오빠가 말이야 돈이 너무 없어. 사실은 빚도 엄청 많고,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겠니? 이러면 약간 사랑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뭐하러, 뭐하러 그런 얘기들을 처음 만남 자리에서 합니까? 물론 그거를 끝까지 숨기는 것도 옳지 않겠죠. 그게 만약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면. 나중에 친해지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도 나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예를 든 이런 경우라면 상대편에서 뭐야 라고 정말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너가 묻지 않았잖아요. 너가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았잖아요. 그럼 나는 얘기하지 않을 수 있고, 물었다고 해도 거짓말을 안 하는 선에서 돌려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 뭐, 이직 사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결정하기로 함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결정을 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어떤 일을 선택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사실은 내가 정말 결정적인 거는 정말 뭐 회사에 누구 상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것뿐만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 그거 외에도 다른 이유들 수많은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중에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돌려 말할 수 있다면, 자, 일단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첫 번째 원칙. 누가 그거를, 자, 지금 뭐, 요번 달에 뭐 하고 있어요? 면접 자리에 들어갔는데, 요번 달에 어떤 업무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죠. 거짓말은 하면 안 되니까. 요번 달에 무슨 업무를 했냐? 뭐, 가장 최근에 한 업무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가장 최근에 한 것 중에서 뭐 하나 얘기하시면 되죠. 근데 뭐 이번 달에 뭐 했냐, 뭐 최근 1년 이내에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최대한 만약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질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내가 불리한 거를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지키는 거를 넘어서서, 아니, 그 앞전에 다시 돌아가서, 자, 육아휴직에 대한 걸로 넘어가면, 육아휴직에 한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모를 텐데, 굳이 내가 말할 필요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회사에서 모르지 않아요. 그 전제가 잘못됐어요. 알 겁니다. 지금 뭐 서류상에서 내가 안 적어냈으면 모르겠죠.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뭐 재직 기간에 산입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이력서상에 그거를 안 적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끝까지 입사하기 전까지 모르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경력직들은. 연봉 협상하면 뭐 작년 원청징수 영수증 또는 뭐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최근 6개월 급여 명세서 이런 것들을 다 요청을 합니다. 웬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 알게 되죠. 입사하기 전에 알게 되는데 굳이 면접 자리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숨기는 거는 절대 좋지 않죠. 알게 될 거니까. 인사팀에서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물론 이제 면접을 다 통과하고 그 육아휴직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게 어그러지는 정도의 일이라면 그건 그냥 내 일이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건 그냥 내 일이 아닌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회사에서는 절대 모르지 않고요. 언젠가는 입사하기 전에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숨겨서도 안 되고, 회사에서 모를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에서 나한테 불리한 거를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는, 나한테 불리한 거를 돌려 얘기하는 거는 전 충분히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경력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회사에서 모르지 않는다는 거. 굳이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속일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얻어야 되는 자리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모르지 않는다. 언젠가는 입사하기 전에 알게 된다. 다만 우리가 나한테 어떤 불리하다, 핸디캡이다, 단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에서, 다만 그거를 너무 솔직하게 말할 필요 없고, 나한테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걸 너무 솔직하게 먼저 빨리 얘기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 질문이 들어온다면,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때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대응하는 방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다는 원칙 하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돌려 말하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채용 현장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많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직장인으로 거기에 더불어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부를 쌓아가는 게 좋을지,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는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